경채의 방. 깊은 밤 무겁게 드리운 어둠 속에서 경채는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떨렸다. 그녀의 귓가에는 연숙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맴돌고 있었다. 그거 우리 아버지가 잘 쓰는 수법이거든. 그 말 한마디에 경채는 아버지 두식의 얼굴을 떠올렸다. 피와 땀으로 회사를 일궈왔다고 믿었던 아버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권력을 위해 가족조차 도구로 써온 남자라면, 경채는 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쉰다. 그러나 그 순간 귓가에 울려오는 속삭임. 당신한테 가족이 있는 거야?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건가? 그것은 그녀 자신의 목소리였다. 떨리는 고백처럼 흘러나온 질문. 마치 아버지를 향한 절규 같기도 하고 세상을 향한 저항 같기도 했다. 연숙은 경채를 바라보며 가증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가족? 그런 거 믿어? 가족이란 건 결국 서로를 묶어두는 족쇄일 뿐이야. 너도 곧 알게 될 거다.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 시각 두식의 회장실. 묵직한 가죽 의자에 앉아있던 두식은 불길한 예감을 지우지 못한 채 태경을 호출했다. 문태경, 이리 와. 내 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다. 태경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회장실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발소리. 철컥 문이 열리고 선재가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예리했고 발걸음은 의도적으로 느렸다. 두식의 목소리가 폭발했다. 찾았어? 누구야 그게? 나를 속이고 있는 그 자식이 누구냐고 묻잖아. 선재는 미소도 없이 태경을 천천히 바라봤다. 누굴까요, 회장님? 문태경 씨. 혹시 짐작 가는 사람 없습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경의 눈빛이 번뜩이며 선재를 노려본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 혀 조심해. 잘못 놀리면 내 목숨이 먼저 날아갈 테니까. 두식은 숨을 몰아쉬며 태경과 선재 사이를 오가며 노려본다. 뭐야, 둘이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한편 서리는 다른 세계에 있었다. 두식의 집 화려한 거실에서 세리와 새엄마처럼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서리는 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렸다. 자신의 복수를 위해 다가간 자리에서 세리와 진짜 모녀 같은 정을 쌓고 있는 현실. 그것은 서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경채의 얼굴에는 걱정이 스쳤다. 세리 저 여인에게 너무 기대고 있잖아. 이건 위험해. 저 여자는 우리 가족을 파괴할 사람일지도 몰라. 그때 집안의 가정부가 경채의 곁으로 다가왔다. 아가씨 자식을 뺏기는 것보다 원통한 건 없어요. 세리 아가씨 저 여자한테서 떼어놔야 해요. 경채는 가정부의 말에 손을 떨며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 두식의 회장실. 쾅! 문이 힘차게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닥쳤다. 그는 바로 지섭이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지섭이 손에 쥔 종이를 흔들었다. 이 유언장 진짜예요? 진짜냐고요? 두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내가 그걸 어디서 본 거야? 지섭은 회장 책상을 힘껏 내려치며 소리쳤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 이게 사실이라면 전 평생을 속아온 겁니까? 저를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았던 겁니까? 순간 두식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지섭에게 다가갔다. 내가 한 짓 눈곱만큼도 후회 안 해. 내가 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내가 만든 제국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지섭의 얼굴이 분노로 달아올랐다. 그럼 저도 더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회장실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화약꽃처럼 흔들렸다. 지섭의 손에는 여전히 구겨진 유언장이 들려 있었다. 그 종이에는 또렷하게 적힌 문장. 본인은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상속한다. 그 특정인의 기재된 이름은 민경채였다. 지섭은 목소리를 떨며 외쳤다. 아버지, 이게 진짜라면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저는 아버지의 아들조차 아니었던 겁니까? 두식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섭아, 넌 늘 약했어. 넌 나를 실망시켰고 넌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어. 그게 전부야. 아니야. 그건 핑계예요. 결국 저를 처음부터 버릴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지섭의 목소리는 오열에 가까웠다. 두식이 눈을 부릅떴다. 그래. 나는 후회 따윈 없어. 승자는 흔들리지 않는 거야.
자식이든 아내든 그 무엇이든 내 앞을 막으면 난 짓밟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고 그 순간 회장실 안의 모든 공기가 흔들렸다. 그 시각 두식의 저택. 식탁에 앉아있는 서리와 세리.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오래된 모녀 같았다. 세리야, 내 머리 모양 너무 예쁘다. 내가 웃으니까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 정말이요? 언니는 아니, 엄마 같아요. 엄마 품에 있는 기분이에요. 세리는 그 말과 함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 사실 친엄마가 너무 그리워요. 근데 언니랑 있으면 그 허전함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서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안 돼, 서리야. 내 감정에 휘둘리면 복수를 할 수 없어. 세리는 우리 미소를 죽인 얘야. 그 순간 멀리서 지켜보던 경채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세리, 저 여인에게 너무 마음을 주면 안 돼. 저 여자는 아버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가온 사람이야. 경채 옆에 서 있던 가정부가 낮게 속삭였다. 아가씨, 자식을 빼앗기는 것만큼 원통한 게 없어요. 세리 아가씨, 저 여자에게서 꼭 떼어놓으셔야 합니다. 경채의 손끝이 떨렸다. 그래요. 세리를 지켜야 해요. 아무리 아버지가 무섭더라도 세리만큼은 저 여자에게 줄 수 없어. 회장실. 두식이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선재가 다시 한번 태경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문태경 씨, 왜 그렇게 차갑게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 혹시 즐기고 있는 건 아니겠죠? 태경은 고개를 돌려 선재를 노려봤다. 선재 씨, 내 말은 늘 그렇더군. 돌려 말하는 척하지만 결국 나를 향한 거잖아. 맞습니다. 내가 찾은 진실. 그 끝에는 문태경 씨, 당신이 있어요. 회장님, 이 남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야말로 민강 유통을 뒤흔들 단서일 겁니다. 두식의 시선이 번쩍이며 태경을 향했다. 뭐야? 내가 뭘 숨기고 있다는 거야? 지섭은 여전히 손에 유언장을 쥔 채 흔들리고 있었다. 경채, 결국은 경채만 사랑했던 겁니까? 저 같은 건 애초에 버려진 카드였던 거예요? 두식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버려진 게 아니라 쓸모가 없어진 거다. 경채는 나와 닮았어. 그래서 선택받은 거다. 지섭의 눈동자가 흔들리다. 이내 불길처럼 번져갔다. 좋습니다. 그럼 저도 더 이상 회장님의 아들이길 거부하겠습니다. 제 손으로 이 집안을 끝장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그 순간 방 안은 숨막힐 듯 고요해졌다.